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이 청년들과 함께 제주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평화활동가, 그러니까 피스플레이어도 양성하고 제주 4.3 유적지 답사를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의 박경희 사무국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시민선방의 박지무애이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평치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네. TV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네.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는 몇 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제주 평화기행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 자, 그 활동이 8월 마지막 주간까지 해서 아주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주 평화기행에 대한 이 전반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 평화기행만이 핵심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그냥 엑기스였던 거고, 네. 저희 평친이 올해 하는 사업의 그 타이틀이 2019 피스플레이어 평화를 그리다라는 사업인데요. 이 네. 사업 안에 평화통일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제주 사단 평화 기행을 갔던 거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로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네. 이제 제주 사단 평화 기행을 통해서 찍었던 사진들을 네. 저희가 사진 전시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이 하나인 거죠. 이 평화기행의 기수가 이번 처음은 아니죠? 평화 기행이 예전에 뭐 베를린도 갔었고,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뭐 다양한 곳을 계속 진행했었던 게 있었는데 네. 한 2016년까지는 매년 진행이 됐던 걸로 알아요. 네. 근데 한 2년 정도 평화의 친구들이 잠깐 활동을 멈춘 상황이 있어서 네. 올해 2019년에 평화 기행을 좀 되살렸던 부분인 거죠. 이 평화기행 참가자들의 특성이랄까요? 어떤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친구들은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학생 및 청년을 늘 대상으로 했고, 또 작년부터 통일에 관한 부분에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네. 남북이 좀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북한 이탈 청년들도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대상을 이제 만든 거죠. 네. 워낙 많이 있더라고요. 네. 곳곳에 몰랐던 부분을 이제 네. 올해 사업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올해 평화의 기행을 진행을 하셨는데 5차례 사전 미팅도 있었고 일정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3시간 정도씩 교육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왜 평화가 소중한지, 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통일이 분단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흐름도 또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주 4.3 평화기행을 가기 때문에 제주 4.3은 어떤 것인지 라는 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네. 사전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그 느껴지는 그 감흥과 그런 감동과 그 느낌은 또 다르죠. 그럼요. 그게 확 더 네. 다가오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했어야 할 그런 사전 그렇죠. 교육이었던 거죠. 사실 모르고 보면 그냥 잠깐 스쳐져 가는 의미로 남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알고 가면 보는 게 다 달라 보이거든요. 더 깊이 있게 알 수 맞아요. 있게 되고.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행사의 제목이 피스플레이어, 평화를 그리다였습니다. 네. 제목이 참 멋진 것 같은데 네. 이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냥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평화는 꼭 넣고 싶었고, 사업명에. 그리고 원래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를 그리다. 근데 이제 기획 과정에서 그림이 너무 번잡스럽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교육을 어떻게 하지? 근데 요즘에 다 사진을 많이 찍고 좋아하니까 그럼 사진 찍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름을 평화를 담다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차 하고 그냥 냈어요. 근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그리다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맥락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계속 가려고요. 2020년에도 평화를 그리다. 네. 계속. 사실은 저도 왜 평화를 그리다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평화를 만들다, 담다 아까 네. 말처럼. 그런데 아차 해서 냈는데 더 좋은 이름으로 남았네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 남과 북의 청년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 함께 했습니까? 일단은 20명이 함께 했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끝까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께 한 친구들은 한 15명 정도. 아하. 네. 특별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선발할 때
선착순이었나요? 아니면 뭐 좀 어느 정도 뭐 선발 기준을 가지고 좀 인원을 맞춘 건가요? 기준을 맞췄어야 했는데 네. 그냥 선착순으로 했거든요. 아. 근데 후회했어요. 왜요? 다음엔 좀 선발 기준을 가지고 음. 엄선해가지고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좋았습니다. 네. 그럼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꺼이 그 시간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네. 또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자비로 다 부담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진정성은 있었지요. 실제로 이게 이제 남과 북이 청년들이 함께하는 게 한동안 쉬었다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발자국을 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의미를 많이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주 기행을 떠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 주차별로 주제가 있는 교육이었을 것 같은데 제주 기행 전에 이 장시간 사전 교육을 진행한 이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를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주제가 평화, 인권, 젠더는 왜 감수성인가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화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화만을 얘기하는 그 평화 안에 이제 인권도 있고 젠더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용어들한테는 감수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평화학자이자 여성학자인 그 정희진 선생님께서 흔쾌히 강의를 맡아주셨어요. 네. 두 번째 네. 강의는 우리가 이제 통일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통일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주승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그 최초의 통일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두 회를 맡아주셨어요. 일단은 분단사,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분단을 했는가, 네.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남과 북의 어떠한 그 입장과 지금 어떤 현실인지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가 그분 아니었으면 북한에서 잘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혹은 어떤 비전이 있을지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통일 과정이랑 같이 비교해가지고 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혹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강을 듣고 그리고 또 사삼을 평화기행 가는데 사삼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사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신 박진우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께서 강의를 열띠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전 강의만으로도 되게 뜨거웠던 게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제주 현장에 가서 더 뜨겁게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전시를 하기로 네. 했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팁을 좀 알려주면 좀 그렇죠. 담아내는 시각이나 또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이제 가볍게 전문가를 모셔서 사진 관련된 뭐 보정하는 법이나 팁이나 이런 거를 강의를 들었어요. 야. 이 흐름이 네.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평화기행, 네. 뭐 평화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부터 이 교육의 흐름을 쭉 보니까 아마 참가하셨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네. 드네요. 자, 이런 사전 과정을 잘 마치고 드디어 8월 마지막 주에 이 네. 제주도로 가셨죠? 네. 제주도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첫날 이제 공항에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28일, 29일, 30일 이렇게 갔는데요. 공항에서 모여서 차와 이제 태조사가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이제 사산 평화공원을 갔죠. 네. 그래서 이제 비가 왔어요. 마지막 주.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내 비가 왔는데 네. 화산 평화공원에 가서 이제 영령들을 모신 곳에 가서 추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행방불명자 묘비도 가고 또 기념관 안에 그 역사적인 그 이제 시대별로 사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곳을 네. 이제 해설사님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진지동굴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제주가 전시의 기지로 활용이 됐잖아요. 일제에 네. 의해서 해방되기 전에. 그때 이제 제주 사람들이 손으로 팠던 동굴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네. 이제 북촌 마을에 가서 너분숭이 기념관에서 생존자 할머니를 만나서 그분의 증언을 또 듣고 네. 거기서 이제 되게 큰 울림을 애들이 느낀 거죠. 네. 아직 끝나지 않았던 부분, 아직 억울한 부분, 그 같은 얘기를 100번 넘게 하셨다는데 네. 같은 대목에서 늘 눈물이 나시는 거죠. 아유. 그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분의 네. 건강을 빌고 또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학생들한테 되게 또 고마워하시고 네.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삼의 아픔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첫날을 마무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호텔에서 숙소를 잤는데 같이 가신 교무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아픈 날씨도 추웠고 네. 비도 왔고 그 마음을 좀 풀어주는 부분에서 명상을 저희가 저녁 프로그램 진행했거든요. 네. 명상에 또 되게 호응이 좋았네요. 네. 네, 요가와 명상.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둘째 날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동해서 알뜨르 비행장 쪽으로 가가지고 서귀포시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당시에 비행장으로 활용했던 경납고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4.3 이후에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 관련해가지고 네.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현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달 오름인데 거기도 이제 느껴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도 진지동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아영 할머니 삼터에 가서 이제 평생 흉터를 안고 사신 할머니의 삶을 이제 영상으로 거기가 계속 상영이 네. 되거든요.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아 네. 중요한 걸 빼먹었다. 당시에 4.3 때 양민들이 이제 양민들이 숨어 지냈던 곳이 동굴이 그렇죠. 있어요. 예. 첫날은 목시물구를 갔고 둘째 날은 큰 넓게를 갔거든요. 지술의 촬영지여서 네. 유명한 곳인데 네. 거길 진짜 들어가 본 거죠. 거기 되게 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면 박쥐도 막 달려 있고 뭐지? 되게 막 울퉁불퉁하고 습하고 막 이런 곳 거기에서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걸 느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숨이 네. 막히거든요. 이 평화 기행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는 겁니다. 이런 형식을 선택한 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뭐 말씀을 하시기는 원래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힘겨울 것 같아서 사진을 선택하셨다고 하지만 꼭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쉽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뭔가 감상이 떠오르고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 뭔가 그냥 마음속에만 담는 부분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네. 완성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저희 단체도 좋지만 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물을 찍고 보정하고 제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뭘 느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주는 그 의미가 네.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 정말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많이 찍었는데 이 중에 내가 한 장만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제목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장면이 왜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면 좀 기록하는 부분이 저는 나의 역사인 부분도 있는 거고 나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진 그렇죠. 한 장에 담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진이었으면 사진이고 글이었으면 글이었을 텐데 보다 좀 직관적이니까 사진이. 네. 그래서 좀 더 서로 수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뭐 불평 예술적인 없이. 측면에서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네. 자, 이 주요 목적이 또 결국은 피스 플레이어를 양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남북의 거리감 해소가 또 목적일 테고 피스 플레이어, 뭐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뭐 평화 활동가 이 정도로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뭐 평화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가 말로만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실존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난민이 계속 네. 양성이 되고 그리고 좁은 의미의 평화가 있고 넓은 의미의 평화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런 사랑과 뭐 우정과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보다 평화라는 가치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평화를 우리가 실천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피스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평화 기행에는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평화 기행 동안 실제로 이 남북 청년들이 함께 했을 텐데 뭐 변화된 모습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북한에서 올해 1월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정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를 만난 것만으로도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이 됐던 거고 서로에게 네. 그리고 이제 평화 기행을 같이 하면서 북한에서는 4.3을 배우진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정말 낯선 역사인 거예요.
근데 알아야 하는 역사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분단된 상태에 살았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쪽에 대한 그런 혹은 남북의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그런 배경을 한번 네. 파악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친구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그렇죠. 돼서 저희는 따로 이제 일단 해설사를 따라서 다 같이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야 뭔가 좀 자유 시간이 있어서 네. 그들끼리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 그냥 우리는 한 민족인 거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통일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그 가치가 형성이 된 거는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네.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뭔가 허물어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사삼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네. 일단 뭐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일단 함께 어울리면서 일단 친해졌고 맞아요. 또 함께 어울리면서 친해지니까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점을 이해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워진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네. 자, 우리나라 곳곳에 사실은 평화를 기념할 만한 공간이나 또 사건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 4.3을 이 평화 기행의 메인 주제로 설정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가 주는 역설적인 그런 배경이 되게 마음을 끄는데요. 제주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네. 곳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제주가 그때 그 시절에는 너무나 아픈 곳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제주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죠? 제주에 사실 가서. 역사적으로도 많이 좀 네. 우리도 좀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주에 가는 마음이 그냥 한 가지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제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남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같은 네. 민족끼리 서로를 해치고 그렇죠. 막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죠. 이데올로기의 희생양들인데 그게 지금 현재잖아요, 우리의. 그래서 제주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4.3이. 그런 부분에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당연한 과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역사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로만 제주를 가서 제주가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제주가 너무 좋아요. 그 네. 속에 그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제주 살지 않지만 네. 함께 좀 고민하고 싶었어요. 네. 자, 일정을 함께했던 청년들이 찍은 사진들도 이제 전시회를 여실 계획입니다. 사진전은 도대체 언제쯤 열립니까? 좀 굉장히 궁금해요, 사진들이.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전태일 기념관에서 저희가 대관을 했어요. 네. 원래 서울시가 그거 운영하는 곳이어가지고 무료로 네. 대관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이 찾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서울 네.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찍은 사진도 그들이 와서 더불어 함께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서 네. 저희가 그 사진을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전시하잖아요. 근데 네. 너무 아까워가지고 엽서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의 뭔가 기념품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네. 혹시나 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드리면 좋겠다, 기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되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네. 준비해 오셨죠, 사진? 네, 볼까요? 네, 네. 어떤 사진들이 있었는지. 일단 저희 전시회 일정이 나오죠. 네. 9월 아까 말씀하신 24일부터 것처럼 29일까지. 24일부터 29일까지. 네, 전태일 기념관. 전태일 기념관. 네. 아, 이게 작품 사진이군요. 날들이 비행장에 이게 경납고인데 1인 비행기가 네. 이제 왜 가미가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돌격하는 것. 네. 그런 비행기를 이제 경납고에다가 냅뒀던 거죠. 일제 시대 때. 이것도 비엔날레 때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작품을. 예, 이게 이제 그때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 저 리본들이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또 그러니까 누군가 먹먹해지네요. 시작했는데
계속 누군가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묘한데 나름 느낌이 있죠. 네. 뭔가 평화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적어서 내는 거니까 이게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가지고 원래 네. 깨려고 그랬는데 안 깨진대요. 네. 저희가 나름 이 음. 작품 중에 순위를 정했어요. 아. 아직 그들은 모르는데 네. 저희가 정했거든요. 아, 이게 2등이에요. 전문가 냄새가 조금 나는데요. 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걸 뒷모습을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먹구름 끼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애심이라는 이거 하나 제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애심입니다. 애심. 확실히 제목을 붙여놓고 그 제목과 함께 연관된 사진을 보면 의미가 또 남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 음. 찍은 사람이 애심이라고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이건 평화공원에 이제 있는 조형물이었어요. 네. 근데 사삼을 동백꽃에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걸 되게 잘 포착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쁜데 예쁘지만은 않은 그런 것. 꽃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저 뒤에 이렇게 한라산. 안개구름이잖아요. 저 그 사이에 한라산이거든요. 껴있는 네. 이 너머 안개구름이 뭔가 막 타오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것도. 이것들이 이제 저는 궁금한 거죠. 이 아이들의 사진을 일반 시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전달이 될까. 이렇게 좀 배워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보셔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충분히 전달이 되겠다는 전달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께 항상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요 답변을 좀 잘 해주세요. 원불교 2세기 교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2세기의 원불교 교화 방향 그 컨셉이 사람, 미래, 혁신이라고 혁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봤을 때 결국 이 세 가지의 중심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입교한 지 이제 딱 1년 됐거든요. 근데 원불교 안에 들어와서 되게 마음의 평온을 많이 얻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가르침과 이 방향대로 좀 더 접점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좋은데 이걸 알아야 좋은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좋은 걸 아니까 저 만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그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네. 원불교 좋다, 원불교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원불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네. 주변에 있는 정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다가가는 그리고 힘들어하면 곁에 좀 있어주면서 네.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결국은 그럴 마음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네. 함께 하자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 좋은 거를 나누려고 하면 벌써 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스플레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너도 네. 같이 좋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자, 끝으로 뭐 인사 한 말씀과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함께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의 친구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주변에서도 이제 평화의 친구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말을 해주시니까 뭔가 좀 더 용기가 나고 기운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사업도 이제 이걸 하게 되면 1년에 어떠한 사업이 좀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평신을 좀 더 이렇게 애정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좀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의 그렇죠. 후원을 그렇죠. 후원을 기다리고 있고 네. 물론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네. 일단 결과물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과정을 성실하게 보여준다면 그런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폴리안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원음방송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다양하고 알찬 원불교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매거진원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9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